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얼굴 빨개진 이재명, 남욱 다 불었다. 남욱 변호사 충격 증언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등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뇌물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출석에 앞서 이재명은 자신의 공약 지원 의혹이 불거진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 등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 측의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23일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 씨가 이 대표 재판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남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미리 알려주고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준 혐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남 씨는 이날 대장동 위례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씨와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유 씨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듣고 돕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남 씨는 네라고 말했다. 남 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완성해 이재명 시장님은 본인 업적을 세워 선거에 활용하고 저희 민간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해 윈윈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사가 증인은 2013년 유 씨에게 위례 사업을 통해 100억 원 정도 마련할 수 있고 필요한 때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남 씨는 예라고 했다. 남 씨는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이 유 씨와 저 사이의 화두였다며 위례 사업을 진행하면 자금 회전이 될 것이고 이 대표의 선거 자금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유 씨가 위례 사업 이후 실제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남 씨는 또 유 씨가 개인적으로 쓰겠다며 돈을 달라 한 적은 한두 번밖에 없었다며 유 씨는 이 대표의 재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 대화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재선 선거 자금 제공을 약속했던 남 씨는 이후 2014년 4에서 6월 김만배 씨를 통해 유동규 씨에게 수억 원을 건넸고 이 돈이 정진상 씨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 씨는 이날 201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씨를 접대한 사실도 인정했다. 검사가 정 씨와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술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위례 사업자로 내정됐다고 확신했느냐고 묻자 남 씨는 그렇다고 했다. 남 씨는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남 씨의 말 중 불분명한 대목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직접 법정에서 틀기로 결정했다. 남 씨가 2013년 8월 30일 다른 민간업자인 정영학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씨와 위례 사업을 두고 대화하면서 유동규 씨가 한 말을 전달하는 부분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남 씨는 유 씨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삐삐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성남도개공 직원들도 내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 요 정도로 말했다고 정 씨에게 전했다. 검찰은 남 씨가 말한 삐삐 부분이 위 어르신으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 파일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남 씨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이 파일을 추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팩트이고 빼박이다. 도망갈 곳도 없다. 이화영처럼 거짓 물타기로 꼬리 자르기 시도해도 전혀 소용없다. 신속 재판으로 중대 범죄자를 응징, 처단하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재판 분리, 병합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같은 혐의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됐지만 횡령 등 개인 혐의가 더해져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전 부지사 선고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지난 23일 김 전 회장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또 다른 피고인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분리병합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인 24일 검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분리병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김 전 회장의 혐의 중 대북송금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영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재판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두 재판은 모두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신진호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럴 경우 6월 7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모든 심리가 끝나 선고기일만 남은 상황이지만 김 전 회장 재판은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사건이 병합된다는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면서 우리 사건에 김성태가 포함되면 6월 7일까지 판결문을 다 쓰기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김 전 회장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 병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일정을 설명하면서 관련 사건, 이화영 재판의 진행 경과가 이 사건에 영향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아시다시피 동일 재판부가 동일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선고 기일이 지정돼 있지만 이 사건이 관련 사건 선고 기일에 맞춰 동일한 날짜에 하는 건 아니라면서 5월 중순까지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는 관련 사건 선고가 끝나고 한두 달 뒤에 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검찰은 관련 사건 진행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지난해 2월 3일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몇 차례 추가 기소가 이어지면서 1년 2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다. 그는 2019년 경기도에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또한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페이퍼 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11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으며 다른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선고만 남겨놓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은 총선 이후 소위 수원지검 연어 술판 회유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과 수원지검이 연일 공개적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고 여기에 민주당과 검찰총장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